띠별 운세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띠별 운세는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운기를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각 띠별로 예를 들어서 뱀띠, 닭띠, 소띠를 묶어서 삼합으로 같이 봐서 이 띠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안 좋다 또는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 있죠. 당사주 개념이 당사주. 거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것이 12신달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마살이 왔다 그러면은 이 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게 낫다. 타양객지를 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더라도 해외 출장을 많이 가야 되든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해외를 가야 되든가. 그 다음에 수옥살이 왔으니 수옥살이라는 것이 이제 감옥을 간다는 거죠. 상대방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부조화해 가지고 구설이 잃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경찰서 출입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것이 수옥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런 살이라는 게 그 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해당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기운이 있으니 내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주도력이 약한데 내가 그 이상을 넘으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뱀띠, 닭띠, 소띠가 있는데 뱀띠, 닭띠, 소띠가 있는데 이렇게 해, 자, 축 그러면은 역마가 오는 거죠. 역마가. 그리고 이전에 사, 오, 미 구간에선 이 띠들이 지살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운기가 슬슬 시작되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사오미 신유술, 이 구간까지가 6년간이죠. 6년간 그런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원하는 바를 실현하고 주위 사람들을 내가 리드도 하고 그런 운기인데, 해자축 인묘진까지는 하락운기다. 이게 하락운기. 이럴 때에 이 구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이 구간은 하락에 있다. 정점에 이르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운이다. 이럴 때에 이 띠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 말빨이 안 먹혀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재물운도 좋고 내가 이런 지살, 연살, 그 다음에 월살, 그 다음에 망신, 장성, 그 다음에 반환달이 이렇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바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향이 많고 밑에 이 운에서는 하락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띠들이 어느 구간에 있는가 봐서 나이별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40대, 30대 이런 사람이라면 직장인도 많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이러한 운기가 있으니 이렇게 해라. 그러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리뭉실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걸 잡아서 쭉 설명을 해 나갈까 합니다. 이 쥐띠가 경자년 올해는
장성살이 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일들을 해결을 하고 여러 사람이 관련된 상태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운이 된다. 올해 경자년이 쥐띠 중에서 내년에 이제 신축년 소띠가 되죠. 그러면 이때가 장성살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운이고 이게 반환달이 되는데 아직까지 영향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쥐띠들이 살아있는데 이때 어떤 큰 일을 해결하면서 중요한 일을 오래 했다가 반환달이라는 것은 말의 안장이라는 의미거든. 그러한 그 결과에 대한 전리품, 결과물이 신축년에 쌓이면서 재물로 보상을 받던 아니면 사회적 위치로 보상을 받던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신축년의 운기다.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면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 그 나이에 많이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럴 때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영향력은 약하고 뭔가 운기는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운기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사업을 했던가 뭘 했던가 지난 5년간 쭉 잘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다가 재물이 많이 생기든가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남들한테 인정을 받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죠. 뭐 그런 결과물로 차를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이 젊은 사람은 그게 안 되겠죠.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면 신축년의 운기를 보면서 반환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올해 2000년은 잘 나갔던 한 해였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봅니다. 신축년. 그러면 96년생이 병자생이 된다. 병자생인데 이 나이면은 이제 25살 이렇게 되겠죠. 내년에 26살이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집안이 됐던 여러 어울린 단체가 있다면 거기서 중요한 일을 내가 발언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해결할 일도 생긴다. 그러면서 반환살을 가니까 그에 대한 인정을 받는 어떤 그 시기에 이 나이 되면은 그래도 인정을 받는 식의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력은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럴 때 뭐냐면은 이 후배란 말이에요. 후배. 그래서 밑에 사람 후배와의 관계된 일에서 내가 많이 좀 눈치를 보고 해결을 해야 될 상황. 그래서 후배들하고 일이 많이 연관이 돼요. 후배가 뭐 한다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에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 일에 의해서 뭐 애인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럴 때에 내가 나서면 되냐 안 되냐? 나서면 안 돼요. 후배를 맡기고 내가 뒤에서 조종하는 식으로 어떤 뒤를 봐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인정을 받고 그런 그런 식의 운기가 된다. 그래서 후배와의 관련된 일이 많이 쪼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나서기보다 뒤에서 조종자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후배와 잘 지내는 것이 좋은 운이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인기 관리. 후배들하고 엮이다 보면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돈 지출할 일도 많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차 구입.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내가 뭐 독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뭐 집을 구입하든가 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크진 않지만 결과물을
챙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직장이라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괜찮다. 직장 내에서도 후배 직원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고, 그래서 재물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재물은 좋고 명예운도 괜찮다. 그 다음에 84년생이 되겠어요. 84년생이 갑자생이 되는데 갑자생은 이제 나이가 30 중반이 넘었죠. 중반이 넘었으니까 이제 사회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 나이가 됐어요. 이럴 땐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큰 조직과의 관계된 그 이권, 이런 게 관련해 가지고 올해 중요한 그 일을 하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로 인한 어떤 그 이권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쓴다든가 부동산에 취득을 한다든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내가 좀 뭐 차마를 구입하든가 이런 식의 운이 있을 수가 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때까지 해온 결과 가지고 큰 납품처 같은 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운이 되고, 부동산 문서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득, 이것도 가능하다. 직장이라면 2000년에 좋은 일을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승진사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승진사가 있는데 이때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승진했다 그래서 내가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요. 밑에 사람을 잘 부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막 나대기보다 도움을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밑에 사람이 많이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직위에 맞는 그걸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문서 취득, 이런 것도 가능한 운이다. 재물은 긍정적이고 명예운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년생이 되겠죠. 72년생이 임자생이 된다. 임자생들은 그 나이가 이제 50 정도가 되죠. 50 가까이 되는가? 임자생들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중간 간부, 아주 중요한 그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0년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일을 해결도 많이 해서 사업을 갖다 더 키우기 위한 문서, 사업장의 문서, 그 다음에 뭐 시설 설비 이런 거를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그 운이 되겠죠. 문서의 취득. 다만 뭐냐면 지금 흐름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상황을 보면서 타이트한 자금 관리와 인원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방만한 어떤 그 시기에 운영을 했다가는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라면 수화로 인해서 내가 좀 그 고충이 있을 수 있는, 수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승진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승진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한데 그 중에 수화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화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승진을 했다고 해도 좀 피곤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화의 관리가 중요하고, 뜻하지 않은 경쟁자의 출현에 의해서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을 아까 설명하는 것 중에가 새로운 아이템의 고안 이런 게 생겨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아이템이 있는가 알아보고 좀 바쁘게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재물적으로는 뭐냐면 크게 벌리기보다 일단 챙길 거 챙기고 타이트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년생이 경자생인데, 이 나이가 60년생이면 이제 62세 환갑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직장인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인도 남아있다면은 그 지위에 크게 의미가 없으면서 하는 일반적인 그 등급에 해당하는 직장인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이사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조그만 자영업이라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자영사업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경쟁자의 출현, 중요한 일을 하고 올해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좀 편해지려고 하는데 경쟁자의 출현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그러한 것은 잠깐 내가 넘기고 나면은 어떤 그 문서적인 요인, 새로운 어떤 그 사업장을 새로 옮기기 위한 문서를 쓰던가 아니면은 기타 그 외에 사업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 증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은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반환이라는 것은 내 영향력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사람과의 관계, 수하와의 관계를 잘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곤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화합을 잘해야 되겠어요. 재물운이나 명예운이나 보면 그다지 보통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2년생이 임진생이죠. 52년생이면 이제 70 가까이 돼가죠. 아니, 52년생이면은 48년생이구나. 무자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식하고 수하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수하 자식에 의해서 내가 곤란사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8년생 이분들은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나이 들수록 이게 뭐냐면은 주머니는 뭐라 그래요? 주머니는 좀 넉넉하게 하고 입은 닫으라고 하죠. 이러한 식으로 넉넉한 마인드로 주위 사람들을 내가 보살피고 한다면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운이다. 그러지 않고 밑에 사람과의 내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보면 내가 오히려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 건강적으로 뭐 뇌출혈, 그다음에 뭐 일부 마비 이런 거 올 수가 있으니까 그 조심할 필요 있다. 건강적으로. 명예운 재물은 보통이다.